제가 그랬어요. 제 5년이 그랬어요. 제 경험까지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의 말처럼 여러분이 이것 두 가지를 안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파이어족이 되기를 꿈꾸는 직장인, 장사를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들, 사업을 더 위대하게 키우고 싶은 대표님들, 어떤 위치이든 여러분은 대성합니다. 여러분은 저로 인해 읽기 시작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사는 독서해야 대성한다. 장독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2023년에 읽은 책 중 단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책을 꼽을 것 같아요. 바로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벤저민 하디의 글을 토대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묵직하고 알찬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과하게 적었죠. 열심히 살지 못한 분들은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제가 얻은 내용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최소한의 목적의식과 목표 정도는 있던 분들이어야 이 내용을 저의 방식대로 풀어드렸을 때 비로소 정말 자신이 왜 될 수 없었는지 빠르게 깨달음을 얻으실 것 같아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께 잠시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전에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은 10년 전에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10년 전의 여러분과 현재의 여러분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가치관이 일치하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고 10년 전의 오늘로 돌아갔을 때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관까지도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10년 전 이맘때 요리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표도 남들보다 한참 느렸죠. 독학으로 고등 검정고시 시험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친구들은 당연히 대학생의 신분이었어요. 늦기는 했어도 저 또한 요리를 전공으로 대학을 꿈꾸는 시기였어요. 당시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러 요리사를 직원으로 둔 사장이 되었고 결혼을 한 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목표, 가치관, 그 모든 게 10년 전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10년 전과는 정말 많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과 10년 뒤의 여러분은 막 엄청 크게 가치관이 달라지거나 크게 목표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와 지금이 다르듯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분명히 가치관과 생각과 사물을 보는 시선, 그리고 뭔가를 파악할 때조차도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0년 후의 당신은 분명히 지금보다 나을 거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일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했을 테니까 10년 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그 사람과 지금 만나보세요. 무언가를 이뤄내고 당신보다 더 나은 그 10년 후의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요. 왜 우리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걸 좀 더 할걸, 이것 좀 배워놓을걸, 이것 좀 잘 알아놓을걸, 그런 푸념 많이 하잖아요. 10년 후의 미래와 조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미 돌아온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지금 과거를 돌아볼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온 거란 말이죠.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저의 심장 안쪽 어딘가에서 주체하지 못할 그런 에너지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어요. 미래를 알고 과거로 돌아온 나 자신이 된 것 같은 판타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판타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돌려서 말하지 않을게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판타지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게 판타지예요. 여러분은 미래의 자신과 만나야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 17세의 소년에 대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2015년 10월 4일 저녁 17세의 지민은 고등학교 2학년 역사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4개의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 3년 전부터 촬영했지만 이번 영상은 좀 달랐다. 이번 영상은 자신과 나누는 은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구독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민은 6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 12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세 번째는 5년 후, 네 번째는 10년 후. 각 영상의 길이는 2분. 극적이고 짜릿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 6개월, 1년, 5년, 10년 후에 공개되도록 예약 설정해두었다. 2015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6개월 후인 2016년 4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지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내 채널은 구독자가 8,000명이고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 이 수치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의 수치를 비교해보길. 그런 다음 미래의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눈다. 6개월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때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면 좋겠어. 구독자가 적어도 15,000명은 됐으면 해.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 여러분도 그래. 지금도 나는 여전히 유튜브를 즐기고 있어. 미래의 나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6개월 안에 내 채널의 구독자가 2만 명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아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지민은 6개월 목표를 달성했다. 그뿐 아니라 2016년 10월 4일 12개월 후 미래의 나 영상이 공개될 무렵에는 6개월 전보다 구독자가 10배 증가해 그의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 이상이 됐다. 그의 영상은 점점 대담해지고 혁신을 거듭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미스터비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2020년 10월 4일 그의 채널의 구독자 수는 4천만 명이 넘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2015년에 지민은 5년 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았을 거라고. 어쩌면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손톱을 물어뜯기도 했다. 이봐, 지금쯤이면 정말로 100만 구독자가 있어야 한다고. 미래의 지미야, 제발. 이 책을 쓰고 있는 2021년 12월은 안녕 5년 후의 지미야가 방송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현재 지미는 8,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미션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자 엄청난 부를 쌓고 비즈니스 기술을 익혔다. 그는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미래의 것은 판타지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짐이라는 사람이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심리학 연구를 보아도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이 배가 된다고 해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 시점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미래의 나와 단절을 하게 된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것도 피곤해요. 눈앞에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당연히 성과는 저조하겠죠. 하지만 이게 대다수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고생한다 라고 말하는 가까운 동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두 번째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 삶을 떠났어요. 그리고 먼저 출발한 우리의 삶은 성공했어요.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온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어요. 속옷을 좀 꺼냈으면 제발 좀 서랍을 잘 닫아달라는 그런 아내의 잔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소중해져요. 그리고 그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평소에 나의 기분을 망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잔소리가 정말 사소해 보이고 너무나 예뻐 보이는 마법까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래의 나와 조우할 때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되기도 하죠. 지금이 감사하고 지금이 행복하면 미래는 어떨까요? 혹시 미래에 행복하고 미래에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성공해서 연락하려거든 그냥 지금 하세요. 지금 행복해 하시고 지금 감사해 하세요. 행복과 감사는 절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돌아왔잖아요. 어쩌면 성공한 미래의 삶보다 더 빠르게 성취할지도 몰라요. 대체로 우리는 근시안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입하고 경청할 때처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경청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지금 나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제가 2022년 3월에 블로그 글을 썼던 내용에 인타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퓨처 셀프라는 저서에서도 똑같이 인타임에 대한 글이 실려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돈 대신 시간이 유일한 화폐입니다. 예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4달러가 아니라 4분인 거죠. 25세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멈춰 있고 25세 생일이 되면 시계 1년이라는 시간이 제공돼요. 그리고 즉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신체적 노화는 멈춥니다. 30세와 300세 모두 25세의 신체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만큼 살 수 있습니다. 빈민가의 사람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시간만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최상위 타임존에 사는
사는 부자들은 자신의 팔뚝시계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시간이 들어있어 영생을 누리는 것도 가능해요. 빈민가 사람들은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일자리에 얽매여 있죠.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거나 전략을 세울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빈민가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시간이 부족해 갑자기 쓰러져 죽은 시신이 널려 있습니다. 빈민가에서 벗어나 하위 중상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1개월의 시간을 납부해야 하고, 하위 중산층에서 중산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2개월, 중산층에서 상위 중상층 타임존으로 진입하는 비용은 6개월, 상위 중상층 타임존에서 벗어나 상위 0.0001% 부자들이 모여 사는 뉴 그리니치로 입성하려면 1년의 시간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빈민가에서 살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모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가족의 빚이 많은 주인공은 25세에 받은 1년의 시간이 일주일 만에 바닥이 나버릴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상위 타임존에서는 모든 게 느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곳의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법이 없겠죠. 반대로 하위 타임존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적어서 언제나 서두르고 분주해요. 이 영화 속의 빈민가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돼요. 점심을 먹고 청구서를 결제하고 쌓여있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직장에 가고 청소를 하고 주유를 하고 시장을 보고 양치질을 하고 미용실을 가는 것과 같이 당장 닥친 일을 처리하는 게 대부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이 따로 없다고 책에서는 조금은 불편하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는 단 한 걸음 앞이에요. 어쩌다 여가를 보내는 휴가 정도만 미리 예약하는 정도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들을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루살이 인생, 쳇바퀴 인생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죠. 당장 미용실 예약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선시해야 돼요. 날마다 시급한 일 말고 미래의 나 자신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하는 중요한 목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말했습니다. 청동주화를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변 곳곳에 널려있는 금화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의 저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몰라요. 이제 배워야죠. 그리고 실행해야죠. 그렇게 그들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죠. 물론 경기장 밖에 있다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몰라요. 하지만 오히려 그곳이 더 위험한 장소라고 벤자민 허디는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업적을 쌓고 있든 경기장 밖에서 평가하는 구경꾼들은 늘 있죠. 아니 엄청 많죠.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뒷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진정한 프로가 될 수는 없겠죠. 그것도 평생을. 경기장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패배와 숨이 차서 당장 목구멍으로 피맛이 느껴지는 엄청난 고통들이 수반되죠.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피부로 느낀 패배 아픔도 숨이 찰 일도 없어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을 가진 다른 선수들과 감독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경기장 바깥에서는 현실은 모른 채 비평을 일삼고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환상적인 경기를 보며 아무런 보상 없는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경기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는 그 팀의 감독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현실은 경기장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자막이 어떻고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느니 가독성이 떨어진다느니. 근데 사실은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도 유튜브를 즐겨보지는 않았던 터라 그들보다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경기장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저는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보니 제가 가끔 보는 유튜버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 편집 능력, 그리고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말의 유연함까지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어떤 것을 더 배우고 싶은지 명확해지는 순간들이 와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는 당신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곳이 어떤 종목이건 이미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 경기장에 금방이라도 들어갈 사람일 거거든요. 저처럼 부족하더라도 완벽보다 완수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도 지미처럼 미래의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 메일, 무엇이라도 좋아요. 지금 영상이 끝나면 바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담 없이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댄 설리번의 말을 빌리면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하게 된다 라고 했죠. 완벽이라는 건 10년 후에 당신이 어떻게든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 하세요. 당장 미래의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저도 6개월 뒤에 저에게 오늘 편지를 썼어요. 2024년 3월이 기다려지네요. 저는 24년 3월에 아마 완벽하게 그대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공유하고 싶어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보다 완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